사랑하는 스터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입니다. 저는 몰디브로 휴가를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 대표님이랑 특강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인간관계론 특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쭉 이어가고 싶거든요. 최대한 오래 찍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관계론이에요. 너무 할 말이 많고 우리가 같이 곱씹어봐야 될 부분이 너무 많고, 그냥 이 책은 읽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어떤 부분은 외우셨으면 좋겠고요. 외우는 걸 넘어서 체화하시는 거예요. 몸에 완전 담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끊임없이 실행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예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제가 책도 다 가지고 왔거든요. 휴가 오면서. 제가 요번에 이제 원서도 같이 출간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원서도 한번 깨부셔 보는 거예요. 원서를 한번 독파해 보는 거예요. 제가 또 원서를 여러분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에, 영독단, 영어 독립 단어 시스템에 4,000개를 우선순위로 추려놨단 말이에요. 그거 다 외우시면은 90% 이상 단어가 커버됩니다. 그러니까 원서가 만만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서도 읽으시고, 그럼 영어 공부도 되잖아요. 근데 원래의 의미도 더 제대로 곱씹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체화는 더 많이 될 거죠. 체화가 됐으면은 실행력은 올라갑니다.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확률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여러분 진짜 여러모로 읽는데도 재밌고 써먹을 때도 많고 깨닫는 바도 크고, 진짜 여러분들이랑 특강을 최대한 길게 오래오래 찍고 싶은 책이 어떤 책이다? 인간관계론이다.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팟캐스트를 6년 전, 7년 전 할 때 제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고 대표님한테 이거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고 대표님도 읽어보시고 생각보다 훨씬 좋은데? 왜냐면 거기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는데 그걸 한 방에 부신 책이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주도적으로 특강을 찍었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신박사 TV에서도 특강을 찍었고. 근데 여러분 책은 바뀌지 않았지만 제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또 새롭게 와닿아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제가 이 출간 전에 안 읽다가 이거 이제 감수를 하면서 또 몇 년 만에 오랜만에 제대로 읽기 시작했거든요. 읽어보니까 내가 이 부분을 옛날에는 또 곧잘 실천을 했었는데 이걸 놓치고 있었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몰디브거든요. 여기가 여러분 정말 바다 색깔이 예쁘잖아요. 사실 지금 이 촬영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왜냐면은 비가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그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가 이제 저희가 머무는 빌라의 발코니인데, 이제 바닷가로 연결되는 발코니인데 지금 다 젖었어요. 그래서 환경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찍는 상황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이랑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 좀 신나게 찍을 수가 있게 됐어요. 보통 이런 거 다 앉아서 찍잖아요. 지금 여기 다 젖었기 때문에 지금 서서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부분은 데일 카네기가 직접 쓴 서문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하버드 대학교에 저명한 교수인 윌리엄 제이슨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에 비하면 우리는 반만 깨어있는 셈이다. 근데 이건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니까 어떤 사람은 다 쓰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어떤 사람은 반이 아니라 10분의 1도 안 쓰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가진 육체적, 정신적 자원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 개개인은 자신이 가진 한계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인간은 다양한 종류의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능력을 제대로 활용하는 데 습관적으로 실패하곤 한다. 그래서 이 책의 유일한 목적은 활용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익을 얻도록 돕는 데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존 G. 히븐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게 진짜로 읽을 때마다 좀 더 확 와닿고, 제 교육 철학, 제 인생 철학이랑 딱 맞아떨어져요.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이건 2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커다란 어떤 문제의 뿌리가 된 부분이거든요. 이건 여러분 진짜 함께 곱씹어야 돼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성인분들도 많고 또 자녀가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다음에 주변 리더인 분들은 주변 팀원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진짜 제대로 곱씹어야 됩니다. 제가 2번 읽어드릴게요. 히븐 박사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교육은 인생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제가 뭐라고 읽어드렸죠?
그냥 여러분 그냥 이거 슥 지나가면 너무 좋은 말이기 때문에 그냥 끄덕이고 지나가는데 그럴 문장이 아니에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교육, 에듀케이션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 라이프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우리가 살면서 이런 상황도 마주치고 저런 상황도 마주치고, 가족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직장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거고, 사회에서도 어떤 일이 있을 거고, 또 재수없이 불운을 맞이할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운 것이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요. 사교육 좋다 쳐요. 왜냐면 사교육에 좋은 것도 많거든요. 특히 예체능은 사교육을 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예체능은 삶을 풍요롭게 하는 또 근간 중에 하나거든요. 사교육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돈을 막 쏟아붓어 갖고 애 키우기 너무 힘들다 그런 말 많이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인이 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육하고 사교육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의 교육은 여러분 따져보세요. 우리가 받는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키웠나요? 키울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정말로 막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학원 다니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어요. 다 교육을 열심히 받고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대. 막 오바마도 말했어, 심지어. 근데 오바마가 우리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피사 점수 높게 나오니까 좀 착각한. 근데 여러분 그게 막 무작정 잘못됐다 또 그렇게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았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나라의 혜택이 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를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게 무조건 좋았다고는 할 수는 없죠. 왜? 엄마 아빠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부어서 애들 교육시키고 대학 보냈는데 자식 세대들은 기성세대를 원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엄마 아빠도 너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또 자식을 원망해. 이게 최악이 된 거거든요. 왜? 우리가 교육에 돈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교육의 본질이에요. 제가 원래 갖고 있던 교육의 철학 중에 하나는 그 아이에게 독립을 시켜주는 거, 독립심을 갖게 해주고 온전한 성인으로 자라나서, 온전한 성인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온전하게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예요? 어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다양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이거를 논리적으로 일단 따져보고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고 이게 주관적 의견인지 객관적 의견인지 따져보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따져보면서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내가 선택하는 게 안티프레질한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예를 들면 뭘 투자를 해, 어떤 상황이,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그럼 이게 상단이 얼마나 열렸고 하단이 얼마나 닫혔는지 이런 거를 따져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교육은 뭐예요? 오답을 제거하면서 정답에 가장 높을 것 같은 객관식을 찍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엔 공무원 열풍이 많이 죽었어요. 왜? 거기 조직 문화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 이거랑 상관이 있는 얘기예요. 진짜 제가 오늘 말하는 모든 주제는 인간관계론이랑 상관없는 게 없을 정도예요, 여러분. 근데 뭐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 그렇게 공무원 열풍이 지금도 뭐 많이 죽었다고 해도 그렇게 강하냐? 이 친구들이 배운 게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특정 오지선자, 사지선다 이런 시험을 골라내는 능력만 배웠기 때문에 20살이 돼서 성인이 됐는데도 온전하게 독립적으로 사고를 못하는. 왜? 문제가 너무 괴롭거든요. 그냥 죽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들도 정말로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저는 이게 제 교육 철학이거든요. 저는 진짜 우리 딸한테 교육 정도가 아니라 좀 진짜 과장을 보태서 말하면 거의 가스라이팅 하는 식으로 오로지 우리 딸이 씩씩하게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데 씩씩하다는 건 뭐예요?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씩씩하다는 건 뭐예요?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쫄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거를 훌륭하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태도부터, 우리 아직 딸이 꼬맹이니까 태도부터 가르치는데 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고, 제가 수많은 상담을 통해서 뭐 서점 투어를 통해서 여러 사연을 통해서 40대, 50대, 심지어 60대도 만나봤는데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도 만날 거고요. 끝난 게 아니에요. 더 많이 만날 거예요. 제가 보면 볼수록 성인이지만 그냥 흘러온 대로 살았지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적어요.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우리 부모 세대는 그래도 아이들보다 교육을 더 나쁜 상황에서 받은 게 팩트거든요. 단위 교실당 학생 숫자도 압도적으로 많았고, 뭐 우리나라가 아직 뭐 선진화되지 않은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문제를 헤쳐나가는 법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 대신 그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헤쳐나갔다 아니면 좀 이렇게 내가 주도적으로 헤쳐나갔다 보다 악으로 깡으로만 사니까 자기가 이걸 살아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는 좀 힘든 거 덜 하게 해주고 싶어서 사교에다 돈을 때려 박은 거거든요. 저는 그게 엄청난 독이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는 본인은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머리통이 깨지든 진짜 무릎팍이 깨지든 문제 해결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우리 부모 세대는 지금 돈을 벌고 나니까 자식들은 나는 너가 애초에 문제 상황을 안 맞닥뜨렸으면 좋겠어. 이거는 내성이 조금씩 새겨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엄청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은 저희 딸이 겁이 많아요. 겁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씩씩하게 만들려고 진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데 물도 무서워하고 막 운동신경이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뭐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림도 잘 그리고 춤도 잘 추고 교우 관계도 좋고 너무 좋은 게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스노클링 같은 거 할 때 여기가 엄청 낮아도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물을 무서워하는 어린이들은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포기만 안 하면 된다. 물 좀 코에 들어가면 어떠냐, 눈 좀 매우면 어떠냐, 아빠가 옆에 찰싹 붙어 있을 테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막 힘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능력? 일단은 문제 해결까지 안 가도 좋아.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능력. 능력도 아니야. 그냥 태도예요. 문제를 직시하는 태도.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 이런 것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여러분 인프라도 있고 시스템도 있고 돈도 있고 없는 게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금방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뭔가 지금 성장 동력이 좀 막힌 느낌이고 그런데 결국에 이거는 소프트웨어로 뚫어야 돼요. 문화와 태도와 의식과 인식으로 뚫어야 돼요. 이거 우리나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랑 인간관계론 읽으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든 리더로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리더가 되겠다고 마음 먹은 여러분들 정말로 진짜 마음 먹고 도와드릴 거고, 그냥 말장난이 아니에요. 고 대표님이랑 우리 회사 차원에서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리더가 되고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팀원을 이끈다? 안 잘 될 수가 없죠. 안 잘 될 수가 없죠. 지금 여러분 저는 불안불안한 게 여기 바람이 불어갖고 이게 제가 카메라를 이렇게 산발대에 세워놨는데 이게 넘어갈까봐 진짜 열악한 상황이에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저는 데일 카네기가 이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이 책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첫 3장을 읽은 후에도 인생이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조금도, 그러니까 뭐 100%까지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았다면은 이 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간주하겠다. 아, 이거 멋있는 말이에요. 이건 좀 간지가 철철 흘러 넘치는 거예요. 허버트 스펜서가 말했듯이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여러분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은 행동하기 위한 책이다. 그래서 정말 이게 다른 번역에는 이게 거의 없거든요. 저희 번역에만 들어가 있는 건데, 다른 많은 서론처럼 이 책의 서론도 자기가 써놓고 서론이 너무 길었대. 이 책의 서론도 말이 너무 길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지금 바로 1장을 펼치길 바란다.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건 데일 카네기가 볼드로 해놨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볼드로 따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를 여러분들이 진짜 꼭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원서 읽는 거는 여러분 난이도가 극강으로 높습니다. 저는 근데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도전을 하면 할수록 더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고 진짜 100% 자신을 갖고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원서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 영어 독립 단어 4,000개, 진짜 레마타이제이션으로 추출한 완벽한 우선순위 4,000개를 외용을 아시고 거기 예문 보시고 거기 퀴즈 풀어보시면 이게 만만해질 텐데, 확실히 수월해질 텐데, 그래도 어려우신 분들은 이 볼드체만 내가 다 외우겠다는 마음을 하고 또 2년 지나면 또 도전하고, 그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책 맨 처음 읽었을 때 이게 다 이해가 됐을까요? 저희 이해 반도 안 됐어요. 낭독이나 해서 플루엔시나 키우자고 그래서 원서를 키우고, 근데 낭독을 하다 보니까 제 인생으로 정말 많은 부분들이 스며들었고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뭐라고 필기해놨냐면, 아까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그냥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는데 그거에 반도 못 쓴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은 1인분 다 하는 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요, 나는 1인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 능력을 쓰는 걸까요? 아니에요. 시너지가 없으면은 100%가 아니에요. 왜?
여러분 회사라는 집단이 한 명 한 명이 보면은 여러분 한 명이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생각보다 거의 없거든요. 농사, 사냥, 수렵 채집 이 정도가 전부예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기술을 쓰지 않고 어떤 도움도 없이 뭔가를 해낸다? 그냥 생존밖에 없습니다. 부가가치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뭐예요? 어떤 회사는 막 10조도 벌고 100조도 매출을 낸대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따져보면 막 10억 버는 회사도 있을 거고 막 100억 버는 뭐 따져봐야겠지만 그렇죠? 어마어마한 회사들이 많아요. 한 사람 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게 훌륭한 사람들 20명, 30명, 100명, 500명 모이고 좋은 리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1인분만 할 때는 내가 1억밖에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같이 하니까 어때요? 100억, 200억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회사는 뭐예요? 이익 쉐어도 있고 뭐 보너스도 있고 뭐 상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인센티브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요즘에 좋은 회사는 그런 이익 제도가 많습니다. 뭐 미국도 당연히 많고요, 그거는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있나. 그러니까 시너지라는 단어가 내 인생에서 한번 심각하게 고려가 안 됐다? 그거는 진짜 인생 다시 곱씹어 보셔야 돼요. 왜? 일단은 여러분 가족으로 우리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누군가에서 누가 우리한테 give birth라는 거잖아요. 우리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뭐 그래서 뭐 정말 뭐 최악의 스펙트럼으로 가서 뭐 우리를 출생하신 다음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가 없었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는 누군가의 도움을 또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을 하면서 누군가랑 같이 지냈는데 그 사람들이랑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낸다? 그건 진짜 안타까운 거거든요. 우리의 잠재력에는 우린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한 존재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구의 정복자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많죠. 우리가 뭐 다른 동물들 멸종도 많이 시키고 환경오염도 많이 시켰고 자원 고갈도 많이 시키고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좋은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리더십, 시너십 이런 게 전부인데 이거를 몰라요.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그러니까 능력을 끝까지 올리는 거는 협력, 시너지. 그러려면은 인간관계 마스터가 전부다라고 써놨어요. 진짜 그렇게 써놨어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떤 부분에서는 분명히 능력이 뛰어난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제 인생에서 제가 오늘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우리 딸 아빠가 인생에서 3개 잘한 게 있어. 이게 언젠가는 바뀌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아빠가 3개 말해볼게. 3위가 뭐냐면은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에서 일해본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에서 생각보다 저희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박사 때 쌓은 내공이 제가 좀 생각 이상으로 커요. 왜? 저는 박사를 할 자질의 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진짜 이거 진짜 마음에 너무 와닿네. 저는 실행으로 박사를 받았어요. 실행. 운이 좋은 게 박사하면 여러분 뭐 이론 물리학하고 뭐 수학하면 당연히 머리가 압도적으로 줘야 되는데 실험을 하는 박사가 더 많거든요. 그냥 실행이 다예요. 실천력이 전부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전 세계 1등 그냥 독보적 1위의 디스플레이 회사에 들어가 보면서 개발실에서 일하면서 큰 회사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좋은 점도 보고 나쁜 점도 보고 그게 3위였어요. 근데 2위가 여러분 뭐냐면은 근데 3위도 그런데 2위는 더 중요한데 뭐냐면은 고 대표님 만나서 채아한테는 그랬어요. 결이 언니네 아빠 만나서 같이 사업한 거야. 이거에 여러분 전부는 그냥 시너지가 다고요. 인간관계가 다예요. 오늘도 제가 휴가 왔는데 고 대표님이랑 1시간 통화했거든요. 요즘엔 여러분 그 와이파이 연결되면은 뭐 다른 통신사 모르는데 저는 SK인데 그냥 일반 전화로도 통화 잘 됩니다. 그냥 와이파이만 그 데이터만 연결이 되면은요. 그래서 오늘도 통화해서 소름 돋네. 이거 찍을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통화한 거거든요. 오늘 1시간 내용에 여러분 40분이 인간관계였어요. 이것 때문에 뭐 좋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다 직원과 대표님 간의 인간관계. 이런 부분은 너무 좋고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다. 이런 것들. 저랑 고 대표님의 인간관계. 그래서 그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막 1위도 결국엔 인간관계론이에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시너지인데 1위는 뭐야? 우리 딸이 야갔거든요. 이런 거는. 엄마랑 만나서 나간 거? 이거 딱 그렇게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이거는 최고의 팀플레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겠지만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의 생명을 이렇게 새롭게 탄생을 시켜주는 건 뭐예요? 이거는 진짜 남녀의 사랑이 없으면 이거는 진짜 팀워크가 없으면 그냥 아예 뭐 수정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익셉셔널한 상황은 제외하고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팀워크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특히 키우는 거는 같이 키워야 또 그래도 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인간관계를 빼놓고 과연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그 인간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라는 걸 창출할 수가 있는데 과연 얼마나 그걸 하고 계실까? 이런 질문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꾸 던지면서 사례들을 여러분들한테 자꾸 공유하면서 그다음에 이 책 제발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진짜 말씀드리면서 그다음에 그냥 말로만 읽어보셨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최대한 이 특강을 오래 끌고 가면서 다른 책도 좋은 게 많지만 이 책은 정말로 효용성이 넘사벽이기 때문에 그냥 그냥 번역본만 있는 게 아니라 원서도 결국에는 꼭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인생에서 내가 정말로 뇌가 깨지는 도전, 그거는 정말로 너무 좋은 도전이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 거거든요. 그런 도전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게 아까 막 잘 안 맞고 막 쓰러질 뻔하고 비가 와서 여기가 진짜 상황이 최악이에요 지금요. 근데도 그냥 그래서 뭐 그럼 호텔 로비 같은 데서도 찍을 수가 있는데 그럼 또 그건 싱가포르 가서도 그렇게 또 찍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은 그냥 색다른 걸 좀 제가 예를 들면은 이런 색다른 배경을 통해서 관심 없던 분들이 이걸 관심을 갖고 10% 올라갔다. 예를 들면 그 2만 명이 봐서 10% 올라간다. 1%만 할게요. 그럼 200명이 더 보는 거거든요. 200명이 인생이 바뀌고 200명에게 리더십이 생긴다. 그럼 국가적 가치로 따지면은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부가가치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우리가 시너지를 나중에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너무 보여드리고 싶어서 진짜 서서 찍었습니다. 이악 물고 실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관계로 읽었다면은 저랑 손 꼭 잡고 진짜 이악 물고 같이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이 몰디브에서 최대한 찍을 수 있을 만큼 찍고 또 그다음에 가족이랑 또 어울려야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찍을 수 있을 만큼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좀 사색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내년 준비도 좀 하고 그래서 찍을 수 있을 만큼 찍고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싱가포르 가서도 좀 찍을 수 있을 만큼 찍고 또 나머지는 저희 스튜디오로 돌아가서 그다음에 충희 편집자랑도 저희가 찍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이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이거 읽고 인생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또 같이 찍고 해서 이거 정말 어디에도 없는 인간관계론 특강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또 만나요.